안녕하세요. 창업 PD 지스코입니다. 이제 사업 계획을 해요. 특허도 쓰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쫙 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 거창한 계획을 해서 발표도 하고, 지원금을 받았어요. 아니면 뭐 투자를 받았어요.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특허청에 특허를 신고를 해서 보장을 받듯이 이제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수익을 신고하고 매출 매입 자료를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야 그 나라에서 이제 세금도 거치고 뭐 복지 정책도 하시고 할 텐데, 사실은 저도 처음 할 때 왜 세무 이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 무실적 신고도 초반에 많이 했었고, 실적이 생기니까 실적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가산세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 되게 친한 창업자분, 지금 협동조합 중에 한 분은 가산세도 맞아서 부가세 뭐 한 200만 원 정도 더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가세는 원래 내는 건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해서 이제 가산세를 내는 거죠. 안 내도 낼 돈을 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에게 200만 원이면은 큰 돈인데 그런 것을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낼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그 다음에 그 위험성 가산세뿐만 아니라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서 사업 계획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매출이 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가 알았더라면, 근데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그 절세를 하지 못했고, 그 예산 계획이 있어서 100만 원에서 25% 정도를 이미 공제를 하고 뭔가 75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더라면 성공을 했을 텐데, 저는 100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200만 원짜리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정체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이제 뭐 매출이나 투자를 받아서 또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애초부터 제가 그런 세금까지 예산안 수립에 넣었더라면 돈이 중간에 멈추지 않았을 텐데, 계속 불릴 수 있었을 텐데, 세금이 갑자기 딱 제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당연한 건데 그 리스크가 돼버린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초반에 1년 어떻게 넘어갔다 쳐도 2년째부터는 이제 이게 의무사항이 되면서 모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스스로 하고 물어보면서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 저는 가산세까지는 안 내는데, 그걸 모르시면서 뭐 2년, 3년, 4년 해가지고 큰 돈 버시는데 세금 신고 안 해서 망하시거나 뭐 이런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세무에 대해서 스타트업이 꼭 아셔야 돼. 뭐 우리가 세금을 공부해서 회계사 이렇게 되자라는 게 아니라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스타트업이 돈을 벌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점을 앞에 얘기는 이제 과정이고, 정리를 하자면 스타트업이 돈을 벌고 쓰는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까지 이렇게 하는 플로우 체계를 알려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운영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인세라고 하는 항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알면 좋을 세무 상식이나 지금 트렌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 노하우를 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신고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법인하고 개인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 차이가 나는 거는 개인은 소득세를 낸다는 거고요.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제가 조금 같이 혼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개인일 때도 그렇고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네. 물론 이제 법인이 신고 의무의 빈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월별로 신고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 그 사람을 쓰잖아요. 뭐 근로를 하든 고용을 하든 사업 소득을 주든 기타 소득을 주든 사람을 쓰게 되면은 매월 원천 소득세라는 걸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4대 보험이라는 의미가 발생을 해요. 네, 이거는 이제 매월 하는 의미고요. 개인과 법인이 똑같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분기마다, 아마 개인 때는 좀 신경 덜 썼을 거예요. 개인은 반기도 많거든요. 6개월 단위도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1년 단위도 있어요. 개인은. 그래서 똑같은 세목이지만 빈도가 달라진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분기마다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내가 뭔가 산 금액을 뺀 나머지 10%를 부가세를 내는 개념이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내는 우리 소득세는 5월달, 그 부분이 법인은 그쵸 3월달 네. 뭔가를 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세무 대리인이라든지 외부에 누군가를 맡겨도 그 시기에 뭔가 자료 요청도 많이 오고 뭔가 내가 세금을 낸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천세, 뭐 4대 보험 포함해서요. 네.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제 세금의 카테고리고요. 네. 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하는 네. 데 있어서 그 네. 원칙이나 이런 건 크게 다르지 네. 않은데 네, 이제 신고 빈도나 네, 어떤 세금에 대한 이름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네.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네. 그 법인으로 됐을 때 조금 느껴지는 그런 무게가 네. 많이 다른 게 법인은 일단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뭔가 덩치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생각지 않았던 뭐 주주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어릴 때부터 막 주식회사 하면 엄청 큰 회사 같잖아요. 네. 근데 실상 막상 그 설립을 해보면은 네. 네. 자본금이 요즘 100원 이상부터 설립되잖아요. 하지만 법인은 또 다른 개인과 다른 의무를 조금은 부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 하시다가 법인 됐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네. 개인일 때는 내가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내 통장으로 뭔가 쓰셨을 건데 아, 법인은 전용 통장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법인은 내가 돈을 가져가더라도 하나하나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예, 어렵죠. 네. 그 제가 이제 세금 신고를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직접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구성에 네. 의한 차이도 저희가 몰랐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네. 좀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네네네.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네. 네. 개인은 어떤 소득 금액 기준에 따라서 네네네. 뭔가 이렇게 장부라고 그러는데 네. 장부를 써야 하는 범위가 달라요. 뭐 예를 소득금액 들면 기준이 7,500, 네. 이제 지침처럼 나와 있는 네. 거죠. 7,500, 뭐 1억 5천, 3억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는데 음, 법인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장부를 써야 돼요. 장. 네, 장부라고 우리 보통 가계부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업은 재무제표라고 그러겠죠. 아, 네, 재무제표를 반드시 그려서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그 얼핏 듣기로는 신고를 이제 지금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네. 7월 초인데 네, 몇 개월 전에 했어요. 네, 내년에도 해야 될 건데 그렇죠. 무슨 복식장 네, 맞아요. 이런 얘기 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이 좀 네.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법인은 무조건 네. 복식장 법인은 무조건 복식.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일반 뭐 세무나 회계 지식이 없는 힘들어요. 사람이 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걸 좀 줄여보려고 네. 좀 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직접 시도를 했었는데 아, 네. 저기 좀 택도 없는 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걸 하시면 이제 저희 뭐 밥그릇이 위험을 받으시니까 네,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를 항상 7월 25일, 다음 달 25일 한다는 건데 네.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외웠는데도 좀 네. 까먹는 아, 편이긴 맞죠. 한데 네. 신고를 했는데 어떤 분은 네. 해야지 하다가 한 2달 정도 지나서 네. 혹시 부가세 신고 하셨어요? 이렇게 만나면 물어봐요 제가. 아, 네. 그리고 그분 아예 안 했다고. 네. 신고 불상세 가산세가 있고요. 아, 신고는 했는데 내가 세금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납부 불상세 가산세가 따로 있어요. 최소 신고 불상세율이 20%부터 이제 부당 뭐 이런 것들은 40%까지 있어요. 40%. 40%까지 그러면은 있어요. 1억이면은 뭐 4천만 원이 물론 조금씩 계산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같이 하는 동업자거나 또는 개발자를 뽑아서 네. 비용도 나가야 되고 네. 월세 나가야 되고 네.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비용이 이만큼 쌓이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증빙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어차피 뭐 내가 본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모아야 돼? 이런 분도 있고요. 그냥 저희 같은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아주 자료 주실 때 많이 빠뜨리세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반드시 모으라고 한 건 심지어 저는 법인 설립 전 비용부터 모으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그 비용들이 네. 그 손실들이 10년 동안 나중에 벌어들이는 금액에서 빼줘요. 그래서 이 결손금에 대한 2월 공제라고 그러는데 10년간 내가 앞으로 벌 돈에 대해서 우리 그 저축처럼 모아놓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를 모아놓을 수 있어요. 결손금 네. 2월 문제. 네. 네. 10년간 받을 수 있어요. 10년간. 네. 그래서 3년 동안 모아놓은 그 마이너스를 가지고 네. 앞으로 벌 이익과 총치는 거죠. 음,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 10년 동안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네. 뭐 어떤 새로 창업하신 분이 2018년에 열심히 아무리 일을 했는데 매출은 아직 안 나오고 네. 비용만 나오고 계속 돈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라고 표현하는 결손이 1억이 났어요. 네. 그럼 내년에 1억을 보냈어요. 네. 그럼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법인세 내야 내야 되는데 네. 앞에서 1억을 빼주는 거죠. 개인 사업자도 그게 원래 가능합니다. 원래는 네. 되는 거. 원래라는 표현이 뭐냐면 장부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장부. 그래서 개인 조건은 사업자는 장부. 네, 이월결손 문제 잘 안 해요. 장부를 안 장부가 그리고 잘 안 없어요. 쓰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스의 문신호입니다. 작년도에 좀 일이 바빠가지고 신고를 좀 미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번 연도 들어서 가산세까지 포함된 부가세 신고하는 게 날라왔더라고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세금이기 때문에 냈긴 했는데 제가 작년도 매출은 한 6,600 정도를 했는데 2분기 거를 신고를 안 했어요. 부가가치세가 한 가산세 한 570 정도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570 정도 냈습니다. 1, 2년 차에는 매출이 별로 안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혼자 하고 있는데 1, 2년 차에는 개발하고 뭐 상품 만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홈테스트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냈을 때 무실적 이제 신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하지만 이제 3년 차 때는 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순식간에 좀 많이 났었어요. 한 3천 이상이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세금 신고를 하라고 막 그렇게 날라오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비스를 통해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세금 신고는 꼭 해야지 큰 타격을 안 입습니다. 돈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저는요. 이 발달한 전산과 IT 시대에 국세청이 이제 놓칠 리가 없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모든 사고 파는 행위가 거의 국세청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규모가 영세하냐, 네. 중소기업이냐, 중견이냐, 대기업이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서 덜 보는 거예요. 덜 주시하고 있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신고 잘 해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최소 마지노선이 뭐냐면 네. 단 신고는 제대로 해라. 네. 의무상으로 이렇게 정해.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잘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는지 자비스라고 예.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AI 그런 비서한테 네. 연락을 하면 알아서 이제 신고, 네. 뭐 기장 이런 네, 걸 맞습니다. 해주는 서비스가 좀 사실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들어왔고요. 또 민감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우선 저는 그 한 마디를 말씀드리면은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 자비스가 아니라 뭐 그보다 더 진한 또 다른 서비스는 반드시 뭘 할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100% 자동화 되는 것까지도 저는 사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항상 네. 그 이제 10년 안에 사라질 유망 직업 중에 10위 안에 회계사 드는 거 아시죠? 회계사는 이제 세무사 포함인데요. 그런 흐름은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주 세무하는 거 아닌데 자비스 써도 되냐고. 저는 선택하시라고 그래요. 네. 왜냐면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 어떤 세무 기장 뭐 그런 프로그램의 장점은 어떤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업무 범위와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어떤 자료를 주면 언제쯤 뭐가 되고 그 자료가 어디 있을 거고 내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기대감이 있을 거고 거기서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불만도 없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그런 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일을 할 때는 네네. 사실 이런 말들을 해요. 미팅할 때 한 번 회계사님 뵙고 나서는 보기 힘들더라. 담당 여직원들만 통화하더라라고 네. 하는데 일부는 인정해요.
그런 사무실도 있고 아닌 사무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한 명 한 명의 업무 역량과 성향이 굉장히 작아져 버리는 거죠. 네. 우리 업체는. 그래서 아주 좋을 때도 있어요. 그 담당자가 정말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네. 근데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 둘을 잘 융합해서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흐름은 저는 굉장히 트렌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저는 트렌디하게 따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존 전통적인 시장에서 저희가 포기 못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장을 하지만 굉장히 그 루틴한 업무들은 정형화되고 기계처럼 일을 해주고 네. 대신 주기적으로 그 내가 경험했던 이 많은 다른 회사의 업무 사례라든지 또는 내가 지금 했던 엑시 사례라든지 투자 유치했던 사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공유를까지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똑같이 그 세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우리는 네, 이제 이건 제 깨알 어필입니다. 세무 때문에 창업을 못 할 제가 수도 프로그램 있거든요. 개발해서 그다음에 세무 저희 때문에 가르쳐야 창업이 더 되는 잘 될 수도 자, 있고 등록하면 그렇기 실시간으로 때문에 나의 이 3편은 아주 성장 중요한 정보를 내용이고요. 매출 재미가 비율 정말 없지만 또 알면은 재미있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제 트렌드에 되게 있어서 그리고 따라하는 거고 거기에 유익한 제가 그런 가진 내용이기 장점은 때문에 한번 꼭 저는 아시면 전화를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말이 하면 너무 길었는데 심지어는 저한테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 스타트업을 마케팅 운영하시다 마케팅 보면은 써야 될까요? 번 돈, 쓴 누군가 돈을 투자를 잘 하려고 하는데 기록을 해서 투자 조건이 괜찮을까요? 신고를 똑바로 알뜰 해야지만 필수가 내 사업체가 아니면 뭐 어떤 잘 사람이 굴러갈 수 있고 있을까요? 사업 계획서에 또는 이런 혹시 내용을 어떤 회사 녹여서 아세요? 내가 운영을 그래서 한다면은 어떤 투자자가 저같이 어떤 실수를 괜찮을까요? 안 하시고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요. 실제적으로 더 성공적인 사업을 자, 이러면 이끌어갈 수 이제 있다라는 기존 거를 자동화된 세무를 좀 이번 열심히 콘텐츠를 트렌디하게 통해서 따라가고 내가 짚고 넘어가면 기존에 좋겠다 제가 갖고 있는 라는 굉장히 큰 생각이 장점이 드네요. 네. 제가 이제 살아있는 이제 내가 TV, 만약 위키피디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미처 어떤 알지 팩스 못했지만 이 위키피디아 컨텐츠를 저희가 봤었더라면 고객들의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되게 좋았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